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맹현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 네. 얘기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긴급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상태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이틀째 회복 치료 중인 상황입니다. 어제 2시간 정도 혈전 제거, 혈관 재건술 등의 수술을 받았고요. 가족 이외에는 지금 면회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당 지도부도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상처가 꽤 깊다. 그래서 수술을 한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열상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열상이 아니고 자상이 맞다, 이런 정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부가 찢어진 정도가 아니라 찔린 상처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늘 경찰이 그 피의자 김모 씨의 그 자택과 직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굉장히 좀 치밀하게 준비했다, 그런 정황이 좀 드러나고 있고요. 범행에 사용했던 그 흉기도 그 손잡이 부분이 좀 테이프로 감겨 있었을 만큼, 그러니까 기존의 그 범행 도구를 좀 개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동선도 1월 1일에 부산에 왔다가 또 울산에 갔다가 다시 어제 오전에 부산에 돌아오는 듯한, 그래서 그 지난달 13일에는 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을 만큼 그런 정도로 좀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이재명 대표를 언급했네요. 예,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 5부 요인, 그리고 국회 주요 인사,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까지 참석하는 행사였는데요. 천주교에서도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참석을 했고요. 네. 윤 대통령이 그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언급을 했는데 테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런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라면서 그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모든 폭력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그래서 진영과 상관없이 피해자의 편에 서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했는데, 이 두 사람의 말이 다 맞는 얘기인데 앞으로 좀 어떤 실천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가 일어난 데 있어서 폭력 행위가 용납되지 않는 건 당연하지만 정치권이 혐오를 키운 거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매체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언론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싸움을 부추기듯이 보도한 측면도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혐오와 극단의 정치, 이 언어의 폭력이 낳은 후진적 정치 테러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정치가 과연 좀 덕담을 주고받았던 때가 언젠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연말이나 이런 신년에는 좀 덕담을 주고받을 법도 한데 신년사도 좀 과격했던 느낌이 맞습니다. 나고.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향해서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느냐라고도 했고, 또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만연한 이 혐오와 극단의 정치가 이런 결과를 낳은 건 아닌지 좀 진지하게 좀 성찰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피의자의 당적을 두고도 지금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자체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 민주당에 입당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한겨레는 김 씨가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었다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당원 명부를 조사 중이거든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기로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었잖아요. 그랬었잖아요. 비대위가 들어서면서 사의를 표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한 위원장이 공동으로 이철규 의원하고 공동으로 인재영입위를 그대로 이끌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업무 연속성을 좀 고려했다라는 설명이고요. 한 위원장은 직접 인재위원장을 맡아서 당에 좀 좋은 분들이 오시는데 앞장서겠다라는 이야기를 남겼고요. 또 그 신희진 당무감사위원장과 황정근 중앙윤리위원장도 유임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 국방부로 가보겠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예. 사실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그 국방부 정신전력 맞습니다. 교재에서 예. 독도를 영토 분쟁으로 표시했던 거에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과거에 SNS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적은 적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난해 3월 23일 페이스북에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의도를 보면은 당시에 이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때였거든요. 그런데 당시 국방위 그 전체 회의가 파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지난해 3월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한국에서 만났을 때거든요. 예, 한일 정상회담 직후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신 장관은 민주당이 북한의 그 핵 미사일의 위협을 외면한 채 지금 반일 선동에만 앞장서고 있다라는 비판의 글을 적은 건데 네. 이렇게 글을 적으면서 문제가 된 부분이 독도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쓴 겁니다. 그 교재에 나온 문구랑 좀 맥을 같이 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정부는 영유권 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요. 네. 그런데 그 독도가 그 고유한 우리의 영토라는 입장과 배치되는 글을 올렸던 건데 일단 그 영유권 분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인데 그래서 최근 그 군장병 정신전력 교재에도 그 독도가 분쟁 지역인 것처럼 서술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하면서 바로 잡았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신원식 장관이 예전에 이런 글을 올렸다? 이게 되게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신 장관 입장이 나왔나요? 일단 해당 글은 비공개 처리가 됐고요. 신 장관도 그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일본이다라는 뜻인데, 예. 그러면서 이제 과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독도 문제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분쟁 지역인 것처럼 묘사되는 것 자체가 불쾌한 일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장관이 이 글을 썼다면은 대통령실에서는 장관을 임명하기에 앞서서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정부가 입장을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영토 분쟁을 더 강조하는 듯한 모습을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래서 봐야 될지. 이런 국방부에서 이런 문제가 좀 잡음이 계속되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번에 쓰나미 경보 내리면서 독도까지 포함돼서 맞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지금 맞물리면서 예사롭지 않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 왜 우리 정부에서 항의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좀 강경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이런 잡음이 들리는 거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취재 파일 맹영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